충청도 청주의 한 병원. 조용한 병실 안에서 믿기 힘든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빨리 좀 죽지 그래. 침대에 누워있던 72살 노인 정복래 씨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내뱉은 건 그의 47살 장남 윤경주였습니다. 복래 씨는 지역에서 꽤 알려진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 자택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복래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친 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3달 동안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죠.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복래 씨는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경주의 목소리는 늘 병실 문 바깥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거야? 병원비만 하루에 200만 원씩 나가는데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 복래 씨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어린 경주를 책임지고 키웠던 그녀였죠. 고생하며 키운 아들이었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간병인이 병실 밖으로 나간 사이 경주가 복래 씨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정말 이럴 거야? 그냥 빨리 좀 죽어. 그 순간 복래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혼수 상태에서도 감정은 살아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의사도 간병인도 믿지 못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복래 씨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아주 조용하고도 냉정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 반전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절대 스킵하지 마세요. 놓치면 후회할 스토리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복래 씨가 혼수 상태에서도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고 자식들의 말, 간병인의 말, 의사들의 한숨까지 모두 들려왔습니다. 경주는 매일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누가 봐도 자상한 아들이었습니다. 의료진 앞에서는 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까지 보였죠. 어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제발이요. 그 모습만 보면 천하의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복래 씨는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것을요. 며칠 뒤 복래 씨의 병실에는 세 남매가 모였습니다. 둘째 딸 윤경미 45살. 복래 씨가 운영하던 유통회사에서 재정 업무를 맡고 있었죠. 막내 아들 윤경태 43. 지방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경미와 경태는 조용히 복래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 기다릴게요. 아무 걱정 마시고 꼭 일어나세요. 그 순간 경주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삽시간에 싸늘해졌습니다. 경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 계실 거야? 병원비만 나가고 있어. 하루 200만 원이야. 이젠 좀 현실을 봐야 하지 않겠어? 경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경주는 피식 웃으며 말했죠. 설마 엄마가 듣고나 계시겠냐? 지금 저 상태를 봐봐. 이건 그냥 껍데기야. 그 순간 복래 씨는 온몸이 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정은 있었지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경미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병실을 나가버렸고 경태도 형을 노려보며 따라 나갔습니다. 하지만 경주는 병실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으로 다가와 또다시 속삭였습니다. 이러다 재산까지 다 날리겠네. 유산 정리는 미리 해두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복래 씨의 심장 모니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간병인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복래 씨의 눈엔 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네가 어떤 인간인지 반드시 기억해두마. 복래 씨는 지금 죽음이 아니라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움직일 수 없던 그 시간들. 복래 씨는 침대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그때 경주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복래 씨는 다짐했죠. 이 아이만큼은 절대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 그 다짐 하나로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경주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줬습니다. 비싼 장난감, 유명 과외 선생님, 해외 연수까지. 형편이 좋지 않았던 시절에도 경주만큼은 늘 최고만 누리게 해줬죠. 경미와 경태가 가끔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오빠만 챙겨요? 우리도 자식인데. 그럴 때마다 복래 씨는 말했죠. 장남은 책임이 크단다. 그래서 더 잘 준비시켜야 해. 경주가 대학에 들어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처음 사업이 실패했을 때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10번 가까운 실패. 하지만 복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경미와 경태는 걱정했지만 복래 씨는 오히려 둘을 야단치곤 했습니다. 오빠 믿어줘야지.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실패도 하는 거야. 그 모든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혼수 상태인 어머니 앞에서 빨리 죽으라는 말을 할 줄이야. 복래 씨의 눈가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복래 씨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네 잘못이기도 하지만 결국 내가 그렇게 만든 거겠지. 돈으로 사랑을 대신했고 책임이란 이름으로 맹목적인 편애를 했으니 그녀는 지금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는 이제 반드시 끝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 첫걸음은 아주 작고 조용하게 시작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복래 씨가 눈을 떴습니다. 간병인이 제일 먼저 발견했죠. 침대 옆에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던 중 복래 씨가 눈을 떴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어머, 어르신. 지금 눈을 뜨신 거예요? 의료진이 달려왔고 병실은 곧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뇌파 검사, 혈압, 산소 포화도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지만 이건 정말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하나둘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경미와 경태가 먼저 도착했죠.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깨어나신 거예요?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했어요. 복래 씨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도록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반겨주는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이 1시간쯤 지나 경주가 도착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얼굴에는 익숙한 그 미소가 걸려 있었죠. 어머니, 깨어나셨다면서요? 정말 기적이에요. 경주는 복래 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죠. 매일 와서 기도했어요. 매일 어머니 손잡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그 말에 복래 씨는 가슴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기도했다고? 그 입으로 빨리 죽으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척했습니다. 경주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죠. 고마워. 걱정 많이 했겠다. 그 말을 들은 경주는 안도한 듯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을 못한다고 믿은 거였죠. 하지만 복래 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긴 복수의 시계가 조용히 돌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후, 복래 씨는 완전히 회복한 모습으로 퇴원 준비를 마쳤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적 같은 회복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엔 불가능한 일인데, 복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래 씨는 몇 날 며칠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식사도 잘하고 웃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세 자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싶구나. 경미와 경태는 조용히 복래 씨 옆에 앉았고 경주는 의외로 긴장한 기색도 없이 느긋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설마 유산 이야기 하시려는 건 아니죠?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복래 씨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유산 이야기 맞다. 경주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복래 씨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주야,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 네. 너도 알다시피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많은 걸 해줬지. 수십 번의 실패도 다 감쌌고 돈도 아끼지 않았고. 경주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가 저 믿어주셨잖아요. 그게 항상 힘이 됐어요. 복래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새겨들어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복래 씨는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각서다. 6개월 안에 사업 성과를 못 내면 넌 모든 상속에서 제외된다. 경주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죠. 걱정 마세요. 이번엔 무조건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명했습니다. 복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게 내 선택이야. 이번엔 내가 널 끝까지 지켜볼 거다. 그날 밤 복래 씨는 경미를 불렀습니다. 회사 재정은 내가 맡아라. 경주의 움직임도 함께 보고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하자. 그리고 경주에게는 거액의 자금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너 이름으로 투자회사를 하나 차릴 거다. 미래투자개발. 대표이사는 내가 맡고 100억을 운영 자금으로 지원할 거야. 경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회라 생각한 거였죠. 하지만 복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함정이라는 것을. 며칠 뒤 경주의 이름으로 된 투자회사 미래투자개발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대표이사 윤경주, 운영 자금 100억 원. 경주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습니다. 사무실은 청주의 번화가에 위치한 고급 빌딩. 직원도 몇 명 뽑고 인테리어에도 제법 큰 돈을 들였죠. 복래 씨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죠. 경미는 복래 씨의 지시에 따라 회사 자금이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계좌 흐름, 지출 내역, 투자처 정보까지 전부 복래 씨의 휴대폰으로 자동 전송되도록 했죠. 경주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날 믿어주시는구나. 경주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복래 씨는 매일 아침마다 회사 출근 전에 간단한 문자 한 통만 보냈죠. 오늘도 잘 다녀와라, 경주야. 그 따뜻한 말에 경주는 오히려 안심하며 방심했습니다. 하지만 복래 씨는 날카롭게 경주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경미가 조용히 복래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상한 지출이 좀 보여요. 복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자. 경미가 보여준 보고서에는 고위험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대 회사는 실체가 불분명했고 계약서도 허술했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스타트업에도 큰 금액이 들어갔고 심지어 도박성이 짙은 가상화폐 투자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복래 씨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래, 시작됐구나. 그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경주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추락이 시작될 것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경주의 태도는 점점 과감해졌습니다. 초기에는 그래도 회사를 운영하려는 신용이라도 했지만 2달이 지나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미가 복래 씨에게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엄마, 경주 오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복래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경주의 지출 내역에는 고급 승용차, 해외 골프 예약, 심지어 유흥업소 접대 명목으로 지출된 수백만 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허위 보고서였습니다.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는 회사에 이익이 나는 것처럼 보고서를 조작해 제출하고 있었죠. 이번 분기 수익률 14% 돌파. 그 수치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수치는 허위. 투자금은 줄줄이 새고 있었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복래 씨는 아무 말 없이 경미가 가져온 서류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더는 막지 마라. 끝까지 보자. 경주는 여전히 복래 씨가 자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복래 씨는 여전히 따뜻한 문자 하나만 보냈거든요. 잘 다녀와라. 오늘도 응원한다. 그 문자 하나에 경주는 오히려 더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래 씨는 경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CCTV 준비하자. 집안 구석구석, 특히 금고 근처는 더 철저하게. 경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거기까지 손을 댈까요? 복래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다. 반드시. 그녀의 눈빛은 이제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뒤 복래 씨는 일부러 외출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경미, 경태와 함께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죠. 경주에게는 미리 말해뒀습니다. 우리 오늘 병원 좀 다녀올게. 집에서 푹 쉬고 있어. 경주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하지만 복래 씨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집안 곳곳, 특히 자신의 방과 금고 근처에는 초소형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죠. 그리고 복래 씨는 거실 서랍장에 일부러 현금 1억 원을 넣어뒀습니다. 평소 비상금을 두는 장소로 경주도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복래 씨는 말했습니다. 오늘이 오빠의 진짜 시험날이다. 경미와 경태는 아직 사정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복래 씨의 눈빛에서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 복래 씨는 스마트폰으로 집안 CCTV를 실시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2시간 동안 경주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시간이 지나자 경주가 슬금슬금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복도, 그 다음 안방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주위를 살피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그리고 곧바로 복래 씨의 금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복래 씨의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경주의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서랍장을 열고 1억 원이 들어있는 현금을 꺼내 가방에 넣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또렷하게 녹화됐습니다. 복래 씨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해졌구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복래 씨는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주야, 오늘 하루 잘 쉬었니? 경주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덕분에 푹 쉬었어요. 하지만 이제 복래 씨의 마음속에선 결정적인 한 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래 씨는 조용히 경미와 경태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두 자녀는 무슨 일인지 몰라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복래 씨는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찍힌 CCTV 영상이야. 너희 둘만 먼저 봐줬으면 해. 경미와 경태는 화면 속 모습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경주가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고 금고 쪽 서랍장을 열어 현금을 꺼내 가방에 넣는 장면이 시간까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죠. 경미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진짜로 그랬어요? 복래 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다. 그동안은 그냥 확인할 수 없었을 뿐이야. 경태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절도예요. 형이 어머니 돈을 훔친 거예요. 복래 씨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저녁에 셋 다 거실로 모이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구나. 그날 저녁, 예정된 시간에 경미, 경태, 경주가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복래 씨는 침착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죠. 경주야, 엄마가 혼수 상태였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 경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복래 씨는 이어 말했습니다. 유산 정리는 미리 해둬야 한다. 빨리 죽으라. 그런 말들 내가 직접 했지. 경미와 경태가 놀란 표정으로 경주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야, 오빠? 그런 말까지 한 거야? 경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래 씨는 노트북을 열고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거기에는 전날 밤 경주가 금고 서랍을 열고 현금을 훔치는 모습이 모든 각도에서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경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복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주야, 이제는 내 입으로 내가 한 짓을 말할 시간이야.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고 세 남매 사이의 진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주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경미와 경태는 그를 바라보며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복래 씨는 조용히 경주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지 넌 알고는 있니? 그제야 경주가 무너져 내리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순간 정신이 없었어요. 복래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간이 아니야. 넌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내가 눈 감아줬을 뿐이지. 경주는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애원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없으면 안 되시잖아요. 복래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맞아. 예전에 나는 그랬어. 네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지. 그리고 서랍에서 유언장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며칠 전에 작성한 내 유언장이야. 경미와 경태는 놀란 표정으로 유언장을 바라봤고 경주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복래 씨는 유언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엔 내 이름이 없다.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 경주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재산의 40%는 경미에게, 40%는 경태에게, 그리고 나머지 20%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거다. 복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건 나의 책임이야.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어. 경주는 흐느끼며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 진짜로 바뀔게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복래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믿음을 이미 너무 많이 저버렸어, 경주야. 이건 단지 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야. 그 말에 경주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고 경미와 경태는 조용히 복래 씨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이제 가면은 벗겨졌고 진짜 가족만이 남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무릎 꿇고 울던 경주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하지만 그 장면이 연민보다 더 큰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정말로 반성했더라면 그렇게 쉽게 용서해줬을지도 몰라. 하지만 복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주의 눈물조차도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복래 씨는 경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태아, 이제 법적 절차를 밟자. 경태는 이미 모든 증거를 정리해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하실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복래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만큼은 물러설 생각 없어. 경태는 말없이 가방에서 고발장을 꺼냈습니다. 형이 저지른 횡령, 배임, 절도까지 다 정리했어요. 증거도 다 확보돼 있고요. 이 정도면 수사 들어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복래 씨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게 결국 내가 너희 아버지 없이 키운 결과다. 책임은 내가 져야지. 그날 오후 복래 씨와 경태는 청주지방검찰청을 찾았습니다. 고발장에는 윤경주의 모든 범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첨부된 증거 파일도 완벽했습니다. 고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복래 씨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참 아프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경태는 복래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참은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이제는 어머니 자신을 지켜야 할 때예요. 복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번엔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리고 남은 가족을 위해서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표정만큼은 누구보다도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주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계좌가 일시 정지되고 거래처들도 연락을 끊기 시작했죠. 결정적으로는 집 앞까지 찾아온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초조한 마음에 복래 씨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회사 계좌가 갑자기 막혔어요. 이거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복래 씨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제 알게 될 거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경주는 당황한 얼굴로 경태를 찾아갔습니다. 야, 너 뭔가 꾸미고 있는 거지? 무슨 일이야? 경태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형, 모든 건 형이 만든 결과야. 누굴 원망하지 마. 그제야 경주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주의 핸드폰으로 검찰청에서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부여잡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진짜로 고발을? 충격에 빠진 경주는 곧바로 복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고발만은. 제발 그것만은.
복래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경주야,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그거야. 경주는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복래 씨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경주는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에도 그는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를 감옥에 보내면 안 돼요. 저 진짜로 반성해요. 복래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확고했습니다. 내가 너를 키우며 가르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세상이 가르쳐 줄 것이다. 윤경주가 체포된 후 복래 씨의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복래 씨는 더 이상 아침마다 심장 쪼이는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됐고 경미와 경태도 한결 편안한 얼굴로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경미가 웃으며 말하자 복래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요즘은 밤에 잠도 잘 와. 심장이 편해졌거든. 경태는 조용히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자신을 먼저 생각하셔야 해요. 복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더라. 경미가 복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희 둘은 항상 어머니 편이에요. 그건 예전에도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날 저녁 셋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 소박한 밥상. 복래 씨는 숟가락을 들기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세 식구가 마주 앉은 건 처음인 것 같다. 경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이젠 방해받을 일이 없으니까. 복래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엔 초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고 식탁 위엔 조용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진짜 평온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은 정복래, 올해 72. 저는 이제야 참된 어머니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퍼주던 지난날, 그건 따뜻함이 아니라 무책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던 3달 동안 저는 자식의 진심을 들었고 가면을 보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을 고발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등을 떠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막아서는 사람이라고. 사랑은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경주는 지금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경미와 경태라는 2 자식과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라면 부모도 자식의 거울입니다. 4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어떤 형태로든 따뜻한 가족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